김경수부터 보겠습니다. 김경수는 이재명을 직격했습니다. 치욕을 느끼며 당을 떠난 분들에게 이재명은 사과해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신문에 난 거를 JTBC에 난 거를 읽어보기 전에 읽어보나 마나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김경수 페이스북에 가서 제가 그대로 원문을 따왔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믿고 국정 운영을 맡긴 국민께 지금의 민주당도 민주적이며 책임있는 정당으로 국정을 다시 맡길 수 있다는 신뢰를 드려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최근 정치 보복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집권 세력의 핵심적인 책임과 의무는 통합과 포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 원칙이 우리 당 안에서 먼저 구현된다면 그것이 크게 하나 되어 이기는 길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자, 첫째, 네 가지를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첫째, 2002년 대선 이후 치러진 지방선거와 총선 과정에서 치욕스러워하며 당에서 멀어지거나 떠나신 분들이 많습니다. 함께할 최소한의 조건만 갖춰지면 언제든지 힘을 모아주실 분들입니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기꺼이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네. 대부분 이분들은 당원들이 경선에서 떨궜어요. 이재명이 떨군 게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 나가신 분들. 그 평가지가 있어요. 평가지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 평가지에 의해서 다 평가가 일어난 거예요. 누가? 당원들과 그 관련자들이 평가한 겁니다. 거기에는 동료 평가까지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의해서 하위 10%, 20%는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그래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못 살아남은 사람들은 경선에서 추락하는 거죠. 치욕스러워야 할 사람은 이재명이에요. 국회에서 체포동의서를 가결시킨 게 누구였어요? 친문 세력 아니었어요? 누가 치욕스러워야 되나요? 김경수는 뭔가 잘못 알고 있어요. 외국에 나갔다 오는 바람에 무엇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둘째,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욕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욕하는 사람 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폄훼했던 언행들에 대해서는 발언 당사자의 반성과 사과는 물론 당 차원의 재발 방지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문재인은 실패한 정부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하고 검찰 개혁하라, 개혁하라, 교육 개혁해라, 개혁하라는데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정부예요. 그리고 은퇴한 다음에 나가서 사의제라는 자기 개인 무슨 이 정치에 압력을 주는 재단 뭘 만들었어요. 나 그거 보고 나 하도 어이가 없어서 노무현과 문재인을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방식입니다. 자기 몸을 던지지 않았어요. 문재인은 자기 몸을 사리고 어떻게 하든지 지지율만 높여서 마지막에 40%의 그 지지율 그거 가지고 지금 저러고 있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셋째, 지난 대선 패배의 책임을 당내에서 서로에게 전가하는 모습은 옳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윤석열 정권 탄생은 우리 모두가 아프게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누가 잘못했어요? 윤석열 정권의 탄생은 누가 잘못했냐고요. 너무 명백하잖아요. 문재인이 잘못한 거예요. 문재인이 윤석열을 호위무사로 쉴드 쳐준 거예요. 끝까지. 그걸 몰라요? 김경수가 똑똑한 줄 알았는데 지난 정부에서 대선 과정에 이르기까지 개혁의 과정에서 통합의 노력이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옳다고 여기고 오만하지는 않았는지 함께 성장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마냐사냥하듯 특정인 탓만 하고 있어서는 후회할지언정 결코 전진하지 못합니다. 네, 우리 모두의 잘못이라면 아무도 잘못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건 김경수의 큰 착각이에요. 정치인은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나는 윤석열을 몰랐다. 윤석열이 우리를 속였다는 말은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정치판에서는. 그래서 정치적 죄를
물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내 얘기가 아니라 칼 야스퍼스의 얘기예요. 정치적 죄, 독일인들의 죄, 독일의 죄, 이것을 말하면서 죄의 문제를 설명할 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잘못됐다는 것은 결과의 잘못입니다. 잘못된 결과를 도출해냈을 때 그것은 나는 그런 의도로 그렇게 한 게 아니다. 나는 속았다. 이런 말은 아무 의미 없는 말이고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수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의도에 상관없이 결과로 말해야 합니다. 넷째, 비판과 반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치 문화가 우리가 저들과 다름을 증명하는 것이 길입니다. 특정인을 낙인 찍거나 도태시키는 행태는 양날의 검입니다. 내란죄의 단죄를 위해서 필요하지만 그 칼끝이 우리 안에 다른 의견과 다양한 목소리를 향해서는 안 됩니다. 일극체제, 정당 사유화라는 아픈 이름을 버릴 수 있도록 당내 정치 문화를 지금부터라도 바꿔나가야 합니다. 잘못 알고 있습니다. 특정인이 바로 문재인과 친문 세력이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잘못은 자기들이 했어요. 친문 세력이 했단 말입니다. 정당과 권력의 사유화는 문재인이 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 친문 세력으로 깔고 있었어요. 180석을. 21대 국회에서. 그런데 뭘 했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21대 총선 2022년에서 2024년까지 당시 몰빵에서 180석을 가지고 했는데 아무것도 개혁하지 않았어요. 특정인이 잘못했어요. 너무나 명백합니다. 내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거 언젠가 책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럴 근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대선 패배와 내란 세력 집권의 비용을 고스란히 국민들께서 지고 계시는 지금의 현실에 정말 면목없고 송구스러운 나날입니다.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큰 민주당, 더 넓은 민주당으로 가는 것 말고는 길이 없습니다. 내란의 고통을 당하게 만든 이들이 바로 문재인과 친문 세력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문재인처럼 정치를 해서는 안 되고 친문 세력처럼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결과가 있으면 반드시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 원인 누구냐? 문재인과 친문 세력이라는 거예요. 함께 만드는 민주주의는 힘이 세고 우리 국민은 반드시 제기를 찾아낼 것이지만 탄핵 이후 다시 내란 동조 세력이 집권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대한민국이 회복하고 도약할 시간은 까마득히 멀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란의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들이 다시 정치판에 들어오면 또 다른 비극적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내란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 그거는 빠져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증오와 분열은 우리가 이기는 길이 아닙니다. 집권하고 국정을 맡아 성공시키기는 더더욱 어려운 길입니다. 팀보다 강한 선수는 없습니다. 크게 하나 되지 못하면 이길 수 없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큰 하나가 되어 함께 미래로 갑시다. 좋은 말이죠. 민주시민은 아무도 증오하지 않으며 내란의 원인 제공자들 말고 새로운 인재를 원할 뿐이에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잘못한 사람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알아야, 그래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국민 앞에 엎드려 사죄하라는 겁니다. 지금 누가 누구한테 사과하라는 거예요? 내가 경남도 자문위원으로 여러 명이 있는데 그중에 한 명으로 제가 경남도청에 가서 강의도 몇 번 했습니다. 김경수도 그러니까 잘 알죠. 잘 안다기보다는 이런 공적 관계로 만나서 얘기를 했으니까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패거리를 만드는 거거든요. 김경수는 자기 홀로 서야 돼요.
문재인을 등에 업고 뭘 해보려고 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독립된 자율적 주체로 서서 혼자 무소의 뿔처럼 갈 수 있어야 돼요. 이재명처럼 누가 뭐래도 국민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던진 거예요. 김경수와 문재인은 국민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내던진 적이 있습니까? (279강에서) 한 얘기입니다. 김경수와 관련된 거죠. 사람은 근본이 다르면 화합하기 어려워요. 어렵죠. 보세요. 문재인이 불렀어요. 사람들을. 거기에 이재명도 조국도 김경수도 와서 화합 연대회를 빨리 하라고, 그래서 성과를 내라고 얘기했습니다. 작년 5월 23일이죠. 그때 노무현의 몇 주년 그 기념 행사에 가서 그 권양숙 여사 있는 데서, 그 서재에서, 노무현의 서재에서 저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김경수를 데려온 거죠. 당 대표인 이재명을 불러다가 김경수를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보세요. 문재인과 조국과 김경수는 도대체 무엇을 꿈꾸고 있을까? 자신들이 세력을 확장해서 정치판의 주도권을 다시 잡아보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전 정치평론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의 행태를 보면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는 뒤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제 김두관을 봅시다. 김두관의 경우에는 제가 몇 차례 김두관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